수능 영어 한 문장 해석 연습 5번째 시간이야. 오늘도 주어진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을 직역부터 해볼 것이고, 직역은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해보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의역을 해볼 거야. 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의 본뜻, 본말을 이해하는 것. 선생님이랑 같이 소리내서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자. 시작. We argue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단어 뜻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 We argue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A of B는 B의 A라고 해석하는 거지. 정의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이 principle 그러면 원칙, 원리 이런 뜻이지. 도덕적, 윤리적 원칙이 provide, 제공합니다. an essential foundation이라는 목적어를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이자 근간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뭐에 대한? for policies, 정책에 대한,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unborn이야, born이야. unborn이지.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미래의 세대와 the poorest countries, 가장 가난한 나라들, 후진국들, 뭐로부터? from climate change,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protect A from B 구조가 보이지?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이런 뜻이지.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읽어보고 전체 문장의 직역을 한 번 더 해보자. We argue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provid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여기까지. 우리는 정의의 윤리적 원칙이 정책에 대한 필수적인 기본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하기 위한?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미래 세대와 가장 가난한 후진국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역이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야? 필자가 이 한 문장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야? 를 의역해봐. 20초 줄게. 시작. 어때? 이 문장의 특징은 언뜻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문장 해석 연습을 이 문장을 내가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 실제로 수능 기출지문 중에서 한 문장을 내가 선정한 거거든. 이런 문장을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과연 핵심을 딱 잡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같이 해보자. 한 번만 쭉 더 볼게. We argue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별 의미 없는 부분은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이런 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는 we argue, 주어 동사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라고 봐야 되는 거야. 정의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원칙이.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것 또한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 하나는 정의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럼 잘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 누군가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이거 사실은 어퍼치나 매치나 같은 의미야. 그냥 한 몸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의로움이라고 이해하자고. 그럼 키워드가 뭐야? 정의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이 문장을 니네 아무 연습장이나 메모장에다 한번 써봐. 그리고
네가 먼저 아까 의역할 때 그 의역이 시간이 부족했으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잠깐 영상 포즈 해놓고 지금이라도 다시 해봐. 이 문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딱딱 잡아내서 완벽하게 의역하고 이해를 해보라고, 필자의 의도를. 자, 난 바로 설명할게.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이 나온 거야. 정의로움 혹은 도덕적인 이 제공한다. 뭐를 an essential foundation for policies,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그럼 또 다른 두 번째 핵심어가 뭐야? 키워드가 policies,지.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하나는 정의, 두 번째는 정책이지. 정의와 정책의 연관성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필자는 두 개가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정의가 정책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 말인 즉슨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냐 못 만들어지냐는 정의에 달려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국가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고, 혹은 또 심지어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게 실제로 실행되고 이행되는지 혹은 이행되지 않는지도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얘기지.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가야지. 세 번째, to protect unborn generations and the poorest countries from climate change.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즉 미래 세대와 가장 가난한 국가들, 후진국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보호지, 네 번째 키워드는 기후변화고, 다섯 번째 키워드도 좀 골치 아픈데 미래 세대와 후진국들. 이걸 뭐 다섯 번째로 그냥 퉁쳐서 얘기하자고. 굳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지 말고. 자, 그러면 각각의 키워드들을 다시 한 번만 잠깐 생각해봐. 정의, 정책, 기후변화, 보호, 미래세대, 후진국. 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의 키워드들이, 핵심어들이 다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영상 포즈하고 난 바로 설명할게. 이 문장을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내 유튜브 구독자라면 떠올라야 돼. 왜냐면 대략 3개월 전쯤에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첫 강의 영상으로 올렸던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오답률 1위, 기억나지? 빈칸 34번 지문이었다고. 그거의 소재거리, 중심 소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 주제이자 필자의 요지는 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뭐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냐면, 왜 자꾸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해? 과거, 현재, 미래가 기억나니? 만약에 그 수업 안 들었다면 지금 이 수업 듣고 그 수업 반드시 듣도록 해. 앞으로 빈칸 문제나 혹은 어떤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고 의역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과거, 현재, 미래를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지구온난화라든가 탄소 배출 문제라든가 각종 기상이변에 대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잘 생각해보면 얘도 비슷한 얘기야. 어떤 한 개인이 혹은 어떤 하나의 국가가 생각해봐.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 지금 당장 뭐 지구가 멸망하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거나, 물론 조금씩 알게 모르게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소 이렇게 딱 체험되고 느껴지는 건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빈칸 34번 그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아몰랑 태도. 뭐 나만 아니면 돼. 아니 미래 세대? 참, 근데 진짜 그 빈칸 34번 해설 강의를 들었으면 야, 선생님은 그때 한 얘기나 오늘 하는 얘기나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네. 참고로 이 한 문장이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서 23번 주제 추론 문제였어. 또 이것도 잠깐 내가 딴 길로 샜다가 다시 한번 올게. 중요한 얘기를 해서. 선생님, 주제 찾기 문제는
되게 쉬운, 난이도 거의 중하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럼 내가 선택하지 않았겠지. 왜냐하면 얘가 이 23번 문제가 그 당시에 수능에서 오답률 6위 문제였어. 그러니까 거의 준킬러 문항이었지. 쉽지 않았다고. 지금 너네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와 같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할 때 주제 찾기, 요지 찾기 이런 아주 쉬운 문제가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는 킬러 문항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야. 쉽다고 방심하지 말자.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평상시에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눈으로만 풀지 말고 정답에 대한 정확한 이유 근거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정확하게 이유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해. 즉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풀지 말고. 그래야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어. 자, 어쨌든 설명을 이어나갈게. 가장 가난한 나라들, 이 지문 전체를 나중에 너네가 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본다면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 후진국들,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가난한 나라들,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 되고 급한 그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게 100년 뒤인지 1000년 뒤인지 있을 수도 있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할 그런 어떤 여유가 있을까?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후진국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난한 후진국들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거든. 가난한 동남아시아 후진국들은, 그 나라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서 판다고. 나무를 베어서 자기가 직접 쓰는 건 얼마 안 되고 그걸 파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 파는 이유가 간단하잖아. 지금 나왔잖아. 생활비 벌기 위해서, 당장 먹을 쌀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뭔가 매치가 되는 게 있지 않니?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아,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들이 만약에 정의로운 도덕적인 사람들이라면, 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일종의 확대 해석?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한 거고, 일종의 논점 일탈에 해당하는 거고, 이 글의 논점, 주제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먹고 살 거를 걱정해야 되는 후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선진국들이 자원을 원조한다든가 결정적으로 돈을 원조해 줘야지. 그래서 먹고 살 걸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지.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신 대처해 줘야 되는, 대응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선진국이 만약에 정의롭지 못하는 선진국, 그 선진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정의롭지 않아, 도덕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랑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수업을 현장 강의로 내 학원 학생들에게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니네 집이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해봐. 돈밖에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 요즘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그 집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아,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이랑 얘기해가지고, 아니 와이프랑 얘기해가지고 저 집한테 한 5천만 원, 한 1억만 그냥 도와줄까? 쉬울까 그게? 자, 바로 대답 나오지.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의롭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후진국들에게 이렇게 선뜻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출혈을, 돈을 투자해야 될 텐데. 이제 다 이해됐지. 정의에 대한 도덕적 원칙, 윤리적 원칙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이행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즉, 정의로워야 정책을 만들지, 정책을 이행시키고. 어떤 정책? 후진국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 그다음 하나 더. 미래 세대. 아까 그 얘기 살짝 건너뛰었었는데, 아니 뭐 나만 아니면 되지. 앞으로 100년, 200년, 100년이면 이미 내가 죽고 없을 텐데, 1000년 뒤에 그때 가서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미래 세대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뭐 나만 아니면 되지.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럼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그 빈칸 34번에서도 이런 얘기, 일종의 이건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일종의 정신병이야. 그 100년 뒤, 200년 뒤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인데,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정책을 자, 이 정책 얘기를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근데 또 이게 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또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요즘 문이과 통합이 유행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수능 지문에 그 문이과 통합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랄까? 어떤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나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즉 과학자들, 이과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의 함의는 이거잖아. 결국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도권 혹은 결정적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도덕학자고 윤리학자들이지. 굉장히 문과적인 측면이지. 문이과 통합 한번 살짝 새겨 들어보고, 이런 내용들이 수능에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어. 결국 이거지. 이런 이과적인 문제는, 어떤 과학적인 문제는 단순히 과학만 가지고, 이과라는 측면만 가지고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게 요즘 21세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점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윤리학자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도덕교육, 윤리 시간 있잖아. 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시켜서 아이들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말로만? 인간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나 이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 학생들한테. 우리 그 공중파 방송에서 TV만 켰다 하면은 뭐 유니세프, 뭐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얘기, 그다음 거기 그 영상에 보면, 사진에 보면 정말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정말 불쌍한 아프리카 애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그래서 니네 매달 유니세프라던가 뭐 초록우산 평화박물관 뭐 이런데 기부단체 많잖아. 자선단체. 거기에 매달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돈 내고 있니? 자, 참고로 선생님 잘난 체 한 번 하면, 선생님 3년 전까지 대략 한 10년 동안 뭐 대학들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 만드는데 1억 2천 들었고, 근데 이 얘기는 내가 편집할까 생각해 볼게. 어쨌든 1억 2천을 기부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1년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실제로 장학금을 수여받을 장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유니세프 같은 8개의 자선단체에게 내 통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달 250만 원씩 빠져나갔던 10년 이상을.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야. 보통 일반인들은 TV 보면서 불쌍해 어떻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후변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져. 근데 그래서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늘 하루 동안 뭐 했니? 내가 오늘 차를 운전해서 가면 지금 가뜩이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안 되겠다. 될 수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고. 그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도덕 윤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탈바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그걸 토대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너무 불편하겠지만 근데 그것, 인간은 원래 적응의 동물이거든. 적응할 수 있어. 한 달에 딱 10회만 각 가정에서는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이제 다 이해됐지? 그게 이 주어진 문장의 실질적인 의역이었어. 오늘 수고했다.